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밤마다 내일은 꼭 운동 시작해야지 생각하지만 아침이 되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라고 주저앉은 적, 새로운 제안을 받거나 새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막 가슴이 뛰다가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포기한 적. 도대체 우리는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이렇게 시작 앞에서 주저하며 멈추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을 통해서요, 그 해답을 낱낱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대저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변화를 꿈꾸면서도 막상 변화의 문턱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뒤에는 정확히 두 가지 거대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비판적 내면 목소리예요. 먼저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감정은 역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환경에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마치 생존 기계처럼 저절로 작동한다고 말해요. 생존 기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해오던 대로 사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진화해왔다는 겁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때는 늘 가던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익숙한 동굴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건 맹수나 위험을 만날 확률을 높이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확실성을 추구하는 본능은요, 현대인의 DNA에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전만큼 막 생사의 위험에 걸린 일은 드물지만 우리는 여전히 낯선 상황을 피하고 익숙한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막연한 불안,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차라리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한 발짝 물러나 버리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에서는 큰 실패도 없지만 큰 성공도 없다,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기를 주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큰 걸림돌입니다. 소위 내가 망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려나 걱정하는 마음에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기죠. 특히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완벽히 해내지 못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심리가 강합니다. 이게 바로 정확히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모습이거든요. 다음으로 자기 비판적 내면의 목소리, 이걸 제대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있는데요. 뭔가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그 목소리는 여지없이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할래? 괜히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니야? 혹은 전에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 너는 원래 의지가 약해. 끈기가 없잖아.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요. 게리 비숍은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속삭임을 가리켜서요, 스스로를 주저앉히는 부정적인 독백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당신은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의지가 강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다 라고 말이죠.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이게 팩트죠. 게다가 우리는 흔히 머릿속으로 문제를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리는 경향까지 있잖아요. 하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상력이 갑자기 극대화되면서 두려움을 막 키웁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가 자기 관리론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막상 겪어보면 정말 웬만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런 경험들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정적 자기 대화에 사로잡힌 우리는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괜히 시작했다가 힘들면 어떡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데. 이렇게 생각 속에서만 계속 맴도는 사이에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여러분은 나이를 먹습니다. 정리해보면 변화 앞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둘, 스스로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믿음과 자기 비판.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여러분을 현재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둘 모두 결국 여러분 마음 안쪽에서 생겨난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묻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알아.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냐고. 이 책 제목이 시작의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들 제가 오늘 엄청나게 쉽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두려움과 자기 비판의 정체는요, 결국 우리 뇌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잡음, 일종의 헛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걱정이나 사실이 아닌 그런 부정적인 판단들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헛소리들 때문에요, 결국 스스로 발목 잡힙니다. 그렇다면 이 머릿속 헛소리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절대 진리가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를 정의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할 거라고 말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이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하다. 나는 운이 없다.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못하지. 그런데 그런 생각들 자체가 현실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수많은 잡념과 이런 비관들은요, 여러분이 실제로 뭘 해보기 전까지는 그저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게리 비숍의 표현을 빌리면요, 당신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당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뭘 하느냐가 당신을 규정한다. 당신의 행동 말이다. 네, 이 말이 의미하는 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스스로를 묶어두지 말고 일단 움직이라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쉬운 건 어제 한 거 오늘 하고, 오늘 한 거 앞으로 그냥 평생 하면서 사는 게 훨씬 쉽죠. 이럴 때는요, 그 생각들이랑 치열하게 일일이 맞서 싸우기보다는요, 다른 행동으로 초점을 돌려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일부러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는 겁니다. 책상 정리를 한다든지 밖에 나가 산책을 한다든지, 이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러분 몸을 물리적으로 밖으로 끌어내 보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 헛소리가 가라앉기만 기다리면요, 영영 시작하지 못할 거라는 저자의 말처럼요, 일단 먼저 몸을 움직이며 머릿속 목소리, 이거 조용해집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머릿속 헛소리, 이걸 제거하는 방법으로 저자는 7가지 자기 선언을 제시하는데요. 사실 자기 선언, 이러면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쉬워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대화는 일시적인 기분뿐만 아니라요, 무의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여러분 행동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바로 그 행동이 오늘이나 아니면 지난주부터 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사실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가 몇 달,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알게 모르게 계속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로 덮어 씌우면요,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니까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자가 제시하는 7가지 선언문, 저는 셀프 선언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1. 나는 원래 의지가 있다. 2. 나는 원래 이기게 되어 있다. 3. 나는 원래 할 수 있다. 4. 나는 원래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5.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 6. 나는 원래 부단한 사람이다. 7. 나는 원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네, 일단 이 7가지 문장 중 6개의 문장에 들어있는 원래는요, 게리 비숍이 아니라 제가 넣은 건데요. 제가 몇 년째 해본 결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거든요.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의지가 있다. 이건요, 내 안에 이미 무언가를 시작할 힘이 있다는 셀프 선언이에요. 쉽게 말해 사실은 나한테 이걸 해낼 마음이 있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네, 이건 다소 특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이기고 있다.
당신의 두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여러분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해온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이 지향했던 방향으로 여러분 삶이 흘러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일종의 승리를 해온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방향만 바꾸면 언제든지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진짜 너무 익숙하고 진부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사실 가장 강력한 셀프 선언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이 한마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해주고 계신가요? 이 문장은요, 단순히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막 부풀리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선언은요, 주도권, 결정권, 선택권, 이거 다 나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좌절했어도 다시 일어섰고 목표를 이룬 경험도 있고요. 저자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나온 기록을 보라. 당신은 정말로 잘 해내왔다. 라고 말이죠. 네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네, 이건 영상 초반에 제가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셀프 선언은요, 나는 불확실한 미래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는데? 기회는 불확실성 속에 있으니까요. 삶에서 정말 큰 도약이나 성공은 안락한 확실성의 영역 밖에서 나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확실하게 출퇴근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성공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 미지의 영역으로 기꺼이 한 발 내딛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선언도 하고 약속도 하는 거죠. 그 말을 실제로 소리내서, 그러니까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 마음속에 진짜 묘한 에너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다섯 번째,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자기 암시랑 똑같아요. 실제로요,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 라는 문장은 엄청나게 흔해졌지만 막상 입으로 그 말을 하면 움직일 용기가 무조건 생깁니다. 움직일 용기가 그전까지 0이었다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요, 1이든 10이든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이거는요, 셀프 퇴장을 막아주는 말이에요. 사실 나한테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잘 없잖아요. 내가 셀프 퇴장하지 않게, 그만두지 않게 옆에서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한테 계속 해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의 미래 결과값은 꽤 많이 다를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요, 어쩌면 가장 큰 깨달음을 담은 문장입니다. 여기서 기대하지 않는다. 이건 아무 희망도 없이 체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무조건 이렇게 돼야 해 라는 강한 기대, 희망을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제 그 기대가 좌절로 바뀌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는 말처럼요, 기대치는 역설적으로 행복의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승리나 패배를 미리부터 기대하지 말고 승리를 계획하되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여라. 성공하면 축하하고 실패하면 배우면 된다. 라고 말이죠. 결국 이 마지막 선언은 우리에게 집착 대신 유연함, 두려움 대신 담담한 용기를 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똑같은 구독자님들은 어떨까요? 이론이 아닌 실제로 제가 유독 인상 깊었던 몇 분의 사연을 잠깐 공유해 드릴게요. 이분은 이 책을 2번 읽으셨다고 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도 용기를 얻었지만 몇 년 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다시 책을 펼쳤다고 해요. 이분은 자신을 항상 새로운 것에 불타오르듯 시작하지만 금세 불이 꺼지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버려놓고 지속하지 못해서 자책하는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7개의 문장 중에서요, 특히 2가지 문장에 정말 크게 공감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또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거였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주저했던 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걸 바랬구나. 잘 돼야 한다는 그 기대치가 너무 커서 오히려 몸이 움츠러들었다. 이걸 딱 알아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 세상은 원래 불확실한 거야. 한 치 앞을 몰라도 괜찮아. 일단 부딪혀보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받아들이면 되지. 실패하면 배우면 되고, 성공하면 그 순간을 엄청 즐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요. 정말 희한하게도 가슴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두려움 대신 설렘과 도전 의식이 올라왔고, 결국 망설이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용기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문장 2개를 자신의 좌우명처럼 써두고 항상 매일 봤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작은 시작의 위력, 이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은 이 책을 읽고 그동안 미뤄온 영어 공부를 드디어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완벽한 학습 계획을 딱 짜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일단 오늘 단어 5개라도 외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실천에 옮겼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은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했는데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발부터 신자. 이 생각으로 즉시 문 밖을 나섰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니까 딱 한 달 뒤에는 30분 걷기가 당연한 일과처럼 느껴졌다고 하고요. 몸도 마음도 한 달 전보다 훨씬 개운해졌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시작이 도대체 왜 어려운지 깨달았고, 두려움과 부정적 자기대화를 이겨낼 기술도 살펴봤어요. 또 7가지 문장, 그러니까 셀프 선언도 하나씩 다 분석했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결심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행동을 하나 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최종 선언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아마도 각자 마음속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할 수 있다. 두려워도 해본다. 라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걸 드디어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라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작은 일부터 하자 라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그 말을 실제로 꺼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속으로만 결심하고 끝내버리면요. 그 의지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머무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언어로 입 밖에 내서 딱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의 결심은 이제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머릿속에만 있던 무형의 안개 같던 게 실제로 구체화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서서히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놓는다라고요. 그러니 오늘은 정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요. 여러분만의 셀프 선언문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아무 종이에나 한번 적어 보십시오. 5분도 안 걸립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 문장으로도 충분해요. 오히려 짧고 분명할수록 좋습니다. 혹은 앞서 살펴본 게리 비숍의 7가지 문장 중에서 가장 와닿는 걸 골라 여러분 상황에 적용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말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네는 거니까요. 이건 제가 실제로 해본 건데요. 거울 앞에 서서 눈을 보고 말하는 게 특히 더 효과가 좋았고요. 아니면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종이에 크게 써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데스크탑 바탕화면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실제로 운동심리학이나 비즈니스 코칭에서도요. 목표를 글로 쓰거나 소리내어 말하면 달성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은 너무 많아요. 이거는요. 우리 뇌가 이 언어화를 통해 목표를 보다 현실적인 거라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행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 어떤 것이었든
그것과 관련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지금 바로 해보세요. 만약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다면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스트레칭 몇 번 하거나 산책을 5분이라도 하는 거죠. 미뤄둔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다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재테크 관련 책 한 페이지만 딱 읽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이렇게 다짐했다면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노트에 한 줄 써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즉각성이에요. 생각이 든 순간 그냥 바로 착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결심의 말 그리고 현실의 행동 사이에요. 아무 간격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작은 행동은 실제로도 작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심리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고 무섭게 느껴지던 일이 막상 살짝이라도 손대고 나면 별거 아니네, 할만한데 라는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행동이 두려움을 줄여주는 효과고요. 또 첫 발을 뗀 이상 여러분은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출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단 출발선만 넘어가면 관성의 법칙처럼 추진력이 붙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백지를 딱 앞에 놓고 몇 날 며칠을 고심하던 작가도 일단 첫 문장을 쓰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써지고, 그렇게 한 페이지가 완성되면 점점 글이 써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결심도 일단 행동으로 딱 옮겨지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한마디를 딱 던졌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냥 휘발돼서 사라지면 아깝잖아요. 당장 그 현실의 한 조각 변화시켜 보십시오. 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인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도대체 왜 시작이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왔는데요. 이제 공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요, 이미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섰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정말 내가 변할 수 있나 반신반의하는 중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상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진짜 작은 그 불씨,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영상이 딱 끝나면요, 바로 여러분의 첫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태블릿이든 종이든 영수증 뒷장이든 다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글쓰기를 권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바로 구체적인 행동 그 자체여서 그래요. 정말 첫 문장을 적어보십시오. 2025년 몇 월 며칠 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한다. 이렇게 시작해도 좋고요. 이제 나는 그동안 그렇게도 미뤄왔던 운동을 시작한다 라고 선언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삶의 새로운 챕터를 열겠다는 의미로요, 뭔가 상징적인 첫 문장을 써봐도 좋아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가로막지 않겠다. 이런 문장 말이죠. 그 어떤 문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첫 문장을 써내려가는 행위 그 자체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첫 문장이 시작되었으니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체로 여러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서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온전히 여러분 삶이고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게리 비숍의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뭘 할 거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당신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저택 라디오,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